이거 말씀하신 2,500이요. 이자 써서 금방 갚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예. 믿음으로 붙잡은 두 손.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뇨. 1,500만 원 갚아요. 돈을 빌려줬던 남자는 도리어 소송에 휘말리고 맙니다. 완전히 그냥 너 죽어봐라는 식으로 구렁텅이다 빠쳐놓고서나 있으니까 억울하네요. 알고 보니 이들은 사장과 직원 사이 뜻밖의 소송전을 펼치게 된 사건의 내막 알아봅니다. 피해 직원을 만나러 간 제작진. 그는 이곳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장과의 일로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는 피해 직원.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한 6년 전에 이라는 사람이 급하게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2,500만 원만 빌려주면은 바로 갚을 테니까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어요. 사장님. 왔어요. 이거 말씀하신 2,500이요. 고마워요. 내가 회사 잘 돌아가게 이걸로 잘 맞고 이자 써서 금방 갚을게요. 네. 회사가 살아야 저도 사니까요. 정말 고마워요. 2014년 급여 100여만 원 수준이던 직원은 어렵게 모은 재산을 선뜻 사장에게 빌려줍니다. 당시 직원은 위탁업체 통근버스 기사로 파견된 상태였는데요. 못 믿으면 공증을 해서 줄 테니까 사람 하나 살려주는 복잡한 하나 빌려달라고 해서나 그러면 그러라고. 당시 2,500만 원에 대한 공증까지 해주고 돈을 빌려갔다는 사장.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서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차용일로부터 1년 뒤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공증한 2014년 6월 이후 그 무엇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자도 안 주고 차일피를 미루면서나 내가 지금 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안 풀려서 그러니까 풀리면 준다고 하면서나 미루는 것이 작년까지 한 6년 정도 됐어요. 1년 기한으로 빌린 돈을 7년 넘도록 한 푼도 갚지 않는 사장. 너무하네요. 돈을 받기 위해 직원은 고심 끝에 사장을 고소했습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법원에다가 이렇게 고소를 했다. 그러니까 뭔 고소를 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선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취하를 해둘라 그러길래 나는 못 해준다. 2,500만 원 원금인데 지금까지 6년 동안 안 죽은 사람이 1,000만 원만 주고서나 그것을 그냥 못 막으려고 하냐. 그건 말이 안 되죠. 난 그렇게는 못 한다. 억울하죠. 예, 사장님. 네, 차 세워둔 대로 나와봐요. 지금요? 지금 당장이요. 아니 기사님, 내가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말이야. 같은 회사 다니면서 돈 때문에 법으로 걸어요? 사장님. 돈 빌린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월급도 안 주고 제가 어떻게 살아요? 됐고. 뻑하면 법들 먹이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일해요? 네? 직원들 통근시키는 거 그거 하지만 알았어요? 기사를 딴 사람을 구했으니까 당신은 지금서부터 해고라 이거예요. 부당해고. 퇴직금도 돈이 없어서 못 주니까 다달에 40만 원씩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찌겠냐고 물어봐. 그렇게는 못 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못 준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빌려간 돈을 갚으랬더니 해고해버린 사장. 피해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및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재판 날짜하고 재산 추심인가 통보가 왔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줬다 답변한 것이 나한테 왔더라고요. 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재산 목록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월 수입이 본인의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 150만 원이 전부라는데요. 그 법원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와갖고서나
그대로 어떻게 뭐 법률공단에서도 두고 보자고만 그냥 서류 이렇게 갖고 있고 나도 그냥 그대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해고를 당하고도 피해 직원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던 상황. 여기가 내가 사원들 출퇴근시키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피해 직원이 일했던 위탁업체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을까요? 그 출퇴근하는 기사인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같이 근무했으니까 알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거는 몰라요. 저는 그 이라는 사람하고 얘기거리지. 우리하고는 여기 출퇴근을 하는 것만 알지. 뭐 그 금전 관계는 몰라. 그 와중에 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피해 직원. 사장님. 왔어요? 돈 갚으랬더니 이게 다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뇨. 오히려 피해 직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겁니다. 9년 전 당신 사원에서 내가 손해본 거 내가 그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1,500만 원 갚아요. 그럼 내가 퇴직금 줄게. 사장님, 그 인사사고도 아니고 회차 직전인 거 번호판 바꿔서 부활시킨 거잖아요. 그 위험한 차, 운전하라고 해서 아무 소리 없이 운전하다가 유턴 잘못해서 차에 받쳐 보험 수리비 15만 원 나온 거잖아요. 아니 영업이익 손실 몰라요? 그럼 빌려간 돈부터 주세요.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요. 법 좋아하시잖아. 법대로 하시라니까. 내가 한 9년 전인가 접촉사고 난 것이 있어요. 차로. 그런데 인사사고도 아니고 접촉사고 10만 원은 15만 원 정도 하면 수리할 수 있는 차를 변호사를 선임해갖고 1,500만 원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피해 직원은 답답한 마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뢰자가 이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고 그게 본인 과실이 있는 거는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주에게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맞아 보였는데 사고 발생된 시기가 벌써 9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에 회사에서는 돈 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지금은 퇴직금도 안 준 상태에서 이렇게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 구조공단에서는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얼마 후 법원은 사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합니다. 더불어 피해 직원은 기관의 조언을 얻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조치한 게 있었는데요. 뭐야 이거? 압류를 했잖아. 네 사장님. 그 법원에서 사장님 회사 입금 계좌에 압류를 걸어놨네요. 뭐라고요? 그 통근버스 기사님 월급 때문에 말썽인 것 같은데 이거 해결 안 하면 승산 못합니다. 네,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출퇴근 시킨 회사 거기에다가 압류를 해갖고 법대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차주한테 전화가 와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법률공단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법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나 통장으로 늦었더라고요. 어렵게 받게 된 퇴직금. 그러나 2,500만 원의 대여금은 여전히 못 받은 상태. 그거 왜 안 줘요? 사장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운영회사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허허벌판인데? 회사는 오간데 없고 허허벌판 공사 현장이 맞이한 겁니다. 사업체가 이상하네. 수소문 끝에 제작진은 사장의 거주지를 찾았는데요. 채무 변제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 집도 비어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팀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그 올해로 8년째 연 12% 이자까지 주겠다고 그 공증하셨는데 11%고 20%면 그 사람은 나를 완전히 진짜 거짓말이라 나를 완전히 갖고 놀아버렸어요. 혹시 사장님 그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상으로는 얘기할 거리가 못 돼요. 그 사람은 다 70%, 50% 이상 거짓말하니까 혹시 빌려간 돈에 대해서 갚을 의지는 있으신가요?
여보셔 1,450만 원 게 갚았다고요. 그래 그만하자고요. 혹시 그러면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이대로라면 상호 협의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네. 과연 이 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법률 관계, 채무 관계라고 하면은 해결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결국 재판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그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돕겠다는 선의가 갑질의 고통으로 돌아온 피해자.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진 빚에는 사과해야 할 이유도 이자와 함께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참 어떤 돈이간데 그렇게 믿고 쳤더니 그렇게 나를 이용하고 구렁텅이다 빠쳐놓고서나 있으니까 이것이 좀 억울하네요.